노점상들이 제가 막 하루에 14만 원치도 팔고 그랬어요. 수익형 부동산 얘기가 나와서 네. 갑자기 궁금한 게 네. 생겼습니다. 프레임TV 보시는 분들도 네. 수익형 부동산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뭐 꼬마 빌딩 너무 이제 금액대가 조금 그렇죠. 있으니까 네. 다가구하고 상가 네. 중에서 네.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원하는 종목별로 저는 다르다 생각합니다. 제가 뭐 상가를 하세요 해서 다 모든 분들이 상가를 하는 이게 아니고 부동산을 하다 보면 자기한테 맞는 게 있거든요. 저는 뭐가 안 맞냐면 토지는 안 맞더라고요. 토지. 그럴 수 있죠. 왜냐면 토지는 이게 제일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누구나 이야기하는 거. 첫 번째 수익성, 두 번째 안정성, 세 번째 황금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토지는 이 수익성은 물론 시간이 지나야 되겠지만 이 황금성이 너무 안 되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거는 또 시간이 많이 내가 또 가야 되고 이래 되다 보니까 이게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돈을 뭐 제 같은 경우에는 돈이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많이 있지 않으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굴려가지고 계속 뭐 연에 얼마씩 이유를 내고 이래야 되는 입장인데 토지는 한번 투자해보면 끝이잖아요. 이게 팔릴 때까지 임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무슨 개발 계획이 있을 때까지는 돈을 벌지는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럼 세금만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저하고 토지는 잘 안 맞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아파트 중 주택, 그다음 뭐 소형 아파트, 빌라, 맨션 같은 이런 게 저하고 맞고 분양권 같은 투자들 이런 것도 맞고 상가는 제가 해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상가는 상가 투자를 지금 하시는 분들, 상가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요 상가 때문에 이제 먹고 살고 막 이런 시장이 형성되는데 이 상가들을 제가 투자를 해보니까 상가는 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첫 번째 무조건 입지가 어디에 있느냐 아파트가 지하철 근처에 있느냐 아니면 주변에 뭐 학교가 있느냐 주변에 백화점이 있느냐 주변에 공공기관이 있느냐 이런 입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급 상황 공급 물량 부분들 이런 것만 판단을 해보면 거의 80%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데 나머지 20%는 뭐 정부 정책이나 갑자기 뭐 미국 서브프라임 같은 이런 뭐 대외 변수가 아닌 이상은 80%는 먹고 들어가는 투자인데 상가는 입지 플러스 뭐를 알아야 되냐면 상권을 분석해야 된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우리 옛날 제가 97학번이다 보니까 가장 그 서울 오면 가고 싶은 곳이 압구정 로데오거리였어요. 우리 김 대표님은 그 아닌지 뭐 홍대나 이런 거리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압구정 로데오거리 와가지고 막 카페 가서 막 맥주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때 문화였습니다. 그때 그 찍고 사진 찍어 오면 우리 부산에 가면 좀 알아줬어요. 서울 사람은 전 이해가 안 되지만은 우리는 막 그런 게 되게 아니 압구정 갔다 왔나 나 로데오 갔다 왔다 해봐 이런 아니 서울물 좀 먹네 이래 하거든요. 근데 지금 압구정 상권을 가보세요. 네, 좀 그렇죠. 완전 초토화됐잖아요. 1층 가보면 임대 막 붙어 있잖아요. 그럼 그게 압구정 로데오 거리가 입지가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여기 있다가 압구정 로데오 거리 이쪽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이 거기 있잖아요. 그 주변에는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옮겨간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대로 압구정 그 비싼 지금 재건축 할까 말까 하는 그 비싼 아파트들이 그대로 배후 세력도 있지만 이게 뭐가 그럼 입지는 그대로 뭐가 바뀌었습니까? 상권이 옛날에는 정말 좋은 호상권이었다가 지금은 중호 상권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압구정에 와야 되는 손님들이 어디로 뭐 아시다시피 뭐 건대 입구나 건대 로데오 거리로 간다든지 네. 아니면 뭐 가로수길이라든지 아니면 홍대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 경쟁 상권이 밀리게 되면서 압구정이라는 상권이 중후 상권이 되면서 이 상가에 있어서 가치가 완전히 떨어지고 있는 상가는 수익성이잖아요. 임대료가 떨어지면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장사가 안 된다는 거니까. 네. 그러면 그 상권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왜? 이 상권은 어떻게 언제 바뀔 줄 모르는 생물과 마찬가지로 어제 호상권이 오늘은 죽은 상권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오늘 죽은 상권인데 정부 정책에 의해서 카페 거리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갑자기 막 살아나고 예능 프로에 나와가지고 뭐 갑자기 막 경리단길이나 뭐 이상길이 만들어지면서 살아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될 줄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정부도 5년 단임제 뭐 4년 우리 국회의원 선거 뭐 지방자치제 4년마다 또 정권이 또 바뀌면서 시장 군수가 바뀌면 또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지면서 뭐 전 시장은 하자고 했던 정책들이 또 그 다음 시장에서는 또 단절되면 뭐 하려고 했던 게 무너지면서 언제 어떻게 바뀔 줄 모르기 때문에 상가 투자는 정말 50% 60% 확률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가는 최소한 하여튼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자는 식으로 잘 살펴봐야 되는데 상가를 투자하시는 지금 우리 후레인 TV를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한 가지만 좀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예. 제가 부동산 박사 논문을 상가업종 다양성에 따른 상권 변화 특성에 관한 연구가 제 박사학위를 받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같은 상권이라도 다 같은 상권이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 압구정 로데오 상권을 똑같은 로데오 상권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20대들이 주로 많이 가는 상권이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이 또 모여있는 이런 상권이 있단 말이에요. 네. 건대나 뭐 가로수길이나 우리 뭐 강남 이런 데 가더라도 다 같은 상권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부산에 있는 저 부산 서면이라는 곳을 아신지 모르겠는데 서면에도 로타리를 기점으로 다 같은 서면 상권으로 판단을 하면 큰 오산이란 말이에요. 영광도서가 있는 그 상권은, 책방이 있는 상권은 나이 드신 50대, 60대 분들을 위한 상권이에요. 그럼 거기는 업종들이 전부 몸에 좋은 건 다 있어요. 그 횟집, 고깃집, 몸에 좋은 거 있죠. 뭐 그런 한정식집 이런 것도 쫙 있어요. 왜? 거기는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상권이기 때문에. 근데 주디스 태아 쪽에 있는 요 상권은 저도 젊었을 때 많이 갔지만 요 상권은 젊은 사람들 10대, 20대 상권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성공해가지고 지방에 맨 처음에 크랭크인 하는 요런 프랜차이즈 업종들은 요쪽에 다 오는 거예요. 세계 가자점이라든지 대만 카스트라 뭐 이런 것들 있죠. 우리가 들으면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이쪽에 다 와서 막 상권 변화가 심한 곳이란 말입니다. 요런 상권을 제가 1층 상가만 해가지고 1,407개의 필지를 특히 우리 부산의 가장 핫한 상권인 서면하고 강목동 요거를 1층 상가 1,407개를 제가 10년 동안 데이터를 돌려보니까 상가 업종이 변하지 않는 상권이 있고 이 주디스야처럼 막 엄청나게 변하는 상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업종이 여기는 주로 일반 음식점, 술을 파는 일반 음식점이 모여있는 이런 상권하고 요 주디스테아는 일반 음식점, 소매점, 그 편의점 뭐 등등해서 업종이 막 다양하게 있는 이런 상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요 업종이 다양한 상권들이 앞으로 계속 변화가 심한 상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재래시장처럼 소매점만 모여있는 이런 동종 업종의 상권들은 상권 변화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상권을 볼 때도 다 같은 상권이 아니다. 우리 후랭이 우리 TV를 또 하시는 또 김 대표님도 그 자기 동네 가면 상가 업종이 있는데 계속 임대가 나오고 주인이 바뀌는 그런 상가 점포가 있을 겁니다. 네. 거기는 자세히 보면 40대, 50대, 60대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업종이 자꾸 젊은 사람들 뭐 비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서 자꾸 뭐가 상권이 안 맞게 지금 업종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래 된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듯이 상가 업종도 그 지역에 유동인구 주변 오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상권인지 젊은 사람들의 상권인지 아니면 20대, 30대, 40대 여자분들의 상권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저는 상가 투자에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제가 그 박사 논문 아까 그 상가업종 다양성 관련된 요 업무를 제가 쓰면서 다중회귀 분석이라는 그 데이터를 한번 돌려봤어요. 상가에 미치는 요소 중에서 뭐가 이 상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될까? 그러면 지하철 역세권일까? 주변에 아파트 배후 단지 세력들이 아파트 단지가 많은 곳하고 없는 곳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칠까? 역세권일까? 아니면 주변에 또 뭐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관공서가 많은지, 백화점이 있는지, 백화점이 근처에 있는 상권하고 아닌 상권들, 그 다음 이 마트가 있는 상권하고 아닌 상권들, 이런 데이터를 막 쭉 넣어가지고 돌려보니까 가장 상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뭐냐면 유동인구였습니다. 유동인구가 상가에 많이 흘러 들어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상가가 계속 장사가 잘 될 건지 가물의 가치가 올라갈 건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은 어떤 상권입니까? 유동인구가 많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권이에요? 스타벅스 상권이 들어가 있는 그 주변의 상권은 유동인구가 대체로 많아요. 왜냐하면 스타벅스라고 하는 큰 커피 전문점 프랜차이즈는 이 유동인구랑 상권 분석이랑 뭐 여러 가지 지하철과의 거리, 주변 배후단 이런 걸 다 조사를 해서 이 스타벅스를 입점하거든요. 그 스타벅스 근처에 가게 되면 그 유동인구는 많다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상가 투자를 할 때 유동인구가 많다 작다는 것은 일단 그 현장에 가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고 좀 몸이 불편하더라도 유동인구가 몇 명인지 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 유동인구가 많다고 하는 것은 시간당 한 1,000명 정도 지나가는 곳이 유동인구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거를 옥상에 올라가든지 가서 좀 살려봐야 돼요. 살려볼 때 젊은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지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지나가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판단해봐야 되고 주말에도 가봐야 되고 또 저녁에도 가봐야 되고 낮에도 가봐야 되고 이렇게 조사를 좀 해보는 게 많은데 제 경험상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어디냐면 노점상이 있는 상권이 무조건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노점이 있는데 밖에서 우리 길거리에서 파는 사람들이 아무나 막 동네 모든 곳에 다 가서 팔진 않거든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그 사람들은 동물적으로 그 노점 하시는 분들은 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이 상권이 앞으로 유동인구가 많은지 아닌지 요거를 판단하면 저녁에 장사할 때 노점이 근처에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해도 거의 저는 80%는 먹고 들어갈 수 있다. 왜? 제가 피부로 느꼈거든. 군대 갔다 와서 21살 때 복학하기 전에 제가 부산의 연산동에서 연산 오타리에서 양말 장사를 했지 않습니까? 부전 지시장 가서 양말을 600원에 떼어가지고 1000원에 팔았거든요. 그때 제가 노점하고 부딪히면서 노점상들이 제가 막 하루에 14만 원치도 팔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갑자기 대학을 복학할까 장사로 나갈까 막 그때 갑자기 고민할 때도 있었어요. 장사 너무 잘 되니까. 근데 그때 제가 한 달도 안 돼서 양말을 그만뒀습니다. 왜 그만뒀냐면 제가 막 장사를 하고 한 일주일 정도 하고 있으니까 옆에 그 장사하시는 노점이 한 두세 분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뭐라고? 당신은 학생이고 이걸 뭐 유흥비나 이런 걸 벌기 위해서 요걸 하고 있지만 저희는 생계입니다 이러더라고. 내가 오늘 요거를 못 팔고 하면 우리 처자식이 굶어 죽습니다 이러더라고. 난 그 이야기를 탁 듣고 너무 내가 부끄러웠고 너무 내가 좀 난 사실 유흥비나 뭐 이런 것 내 용돈벌이 하기 위해서 한번 경험 쌓기 위해서 내가 복학하기 전에 우리 군대 갔다 오면 뭐 뭐든지 다 하지 않습니까? 뭐 으쌰으쌰 다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해보고 싶어 해서 내가 한 건데 이 사람들은 생계였던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요 노점들은 우리 그 차 가다 보면 그 똥 막히는 곳에 뭐 팔고 있는 사람들 있죠. 네, 뻥튀기 이런 것들. 그럼 그 사람이 차가 막히지 않는 곳에 만약에 자판을 깔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 공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동물적으로 주말에 일요일날 이게 막힌다 어디 막힌다를 안다는 거예요. 노점도 마찬가지예요. 노점을 깐다는 곳은 그 주변이 무조건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 곳에 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느낀 그 부분을 지금 활용해서 딱 보니까 노점상이 있는 상권은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과 거의 이꼴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뭐 세부적으로 보면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경험해본 결과는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를 할 때는 노점상이 있는 상가인지 아닌지 뭐 장사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창업하시는 분도 거기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지는 노점 있고 없고를 판단하셔도 무방하다. 그리고 상가 건물을 사시는 분들도 이 건물이 앞으로 임대가 잘 나올 건지 그리고 내가 나중에 몇 년 갖고 있다가 팔 때 시세 차익을 남길 건지 이거는 장사가 잘 되는 상권에 들어가야지 공실이 안 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장사가 잘 돼야지 임대료도 올릴 수 있잖아요. 임대료가 올라가야지 임대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건물의 매매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를 사야 되는 게 맞다 이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가구가 됐든 상가가 됐든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특히 상가. 그렇죠. 뭐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고 다가구는 여러 가지 이제 임차인 관리 그게 막 단독주택이면 임차인이 2명이고 3개, 4개 막 방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막 한 다가구 주택에도 막 수십 명이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전부 임차인에 관계 그런 관계 임차인의 여러 가지 이런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좀 있어야지 하지. 제일 첫 분부터 저처럼 막 다가구주택 들어가서 생고생이라 해야 되나 생고생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심해야 된다.